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우리가 배웠던 이상, 이하, 그 다음 초과, 그 다음 요 미만, 요런 것들이 쓰이는 실생활 속에서 쓰이는 장면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결국 수직선에다가 활용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해결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머리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직선, 자, 말 그대로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결국 해결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중기내반 학생들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했다. 윗몸 올리기. 중기내반 학생들의 기록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그치, 우리 팝스 해가지고 1, 2, 3, 4, 5등급 이렇게 있었죠. 체력이 좋을수록 1등급이었고, 그치, 그러려면 이제 몇 개를 해야지 1등급이냐, 몇 개에서 몇 개까지를 2등급으로 할 거냐. 자, 이렇게 등급별로 결국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야지 몇 등급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급별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기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바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네요. 자, 보니까 1등급은 80 이상 이렇게 나와 있네. 2등급은 40개 이상 79개 이하,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준표를 보고 내가 한 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 자, 준기는 몇 개를 했어요? 36개를 했네요. 그러면 준기가 들어간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자,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요? 3등급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3등급의 횟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2개 이상 39개 이하, 요 범위에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래야 여기에 36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22에서 39 사이에 준기가 36개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2개 이상에서 39개 이하인 학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2개인 저기 누가 있어요? 명환이가 있네. 그렇지? 명환이 22개니까 명환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명환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 또 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준기, 은민이는 많이 했고, 그치? 39개 넘어가 버리지. 형준이는 17개라 안 되고, 정훈이 39개 이하니까 39개 포함하는 거네. 그러니까 정훈이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상철이는 68개니까 많이 했으니까 요 2명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만 써놓고 하니까 어떻다는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헷갈린다. 그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뭘로 표현을 해보자? 수직선에 나타내어보자. 그쵸? 자, 그러면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그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22회 이상 39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지금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하나로 나타낼 때 이상 이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 점을 경계값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22가 있으니까 22를 색칠해야 되겠죠. 여기가 22.
그치? 그 다음 39 여기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 하니까 39를 포함한다고 해서 색칠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수를 동시에 이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지? 어떻게 하면 돼? 말 그대로 여기를 뭐 하면 돼? 좀 두껍게 할게요.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수들을 다 포함합니다 라고 쉽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명환이는 22개였고 그 다음에 정훈이는 39개, 그 다음에 준기는 몇 개였어? 아까 36개. 그러니까 여기에 준기가 있게 되는,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나타내는 것처럼 해볼까? 이렇게 쭉 나타내서 22 이상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22를 써놓고 색칠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39 이하라 했으니까 여기가 39야. 마찬가지로 2하니까 색칠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2하니까 밑으로. 대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부분만 색칠해주면 돼?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값들은 전부 다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경계값을 어떻게 색칠하는지를 잘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훨씬 그 범위를 눈으로 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결해도 되지만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면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더 편하겠죠? 자, 오른쪽 수의 범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사용한 수직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5 이상, 8 이하, 이상,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 값들을 포함하겠죠. 색칠해주고 5, 8. 그치?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5 이상, 8 이하. 마찬가지로 그러면 둘이 겹치는 부분 요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5 이상, 8 미만이라 했지. 그러니까 미만은 뭐야? 여기 빈칸. 맞아? 8이 포함 안 된다는 뜻이지. 5 이상 쭉, 다음 8 미만 쭉,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8 미만이니까 8은 포함되지 않을 거다. 그쵸? 그 다음 5초가니까 말 그대로 5초가 5에다 동그라미 치고 5보다 크다. 8 미만이니까, 아니 8 이하니까 이하는 칠해주고, 이하 작다. 그러면 둘이 겹치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색칠해주면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5초가 8 미만, 마찬가지로 5초가 8 미만, 요렇게. 둘이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네. 요렇게 칠해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요. 마찬가지로 씨름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몸무게가 48kg인 연수는 어느 체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씨름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쵸? 몸이 작은 친구는 작은 친구끼리, 그 다음에 몸이 중간인 친구,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체급별로 시합을 해야 공정하겠죠. 안 그러면 아무래도 덩치가 좋은 친구가 작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쉽게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씨름 대회도 이렇게 등급을 나누지만 많이 있어요. 뭐 유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그치? 뭐 아니면은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것들, 그쵸? 주로 이렇게 무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체격, 몸무게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대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올림픽 때도 그렇게 진행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몸무게가 40 이하인데 40kg인 친구가 백두급이냐 한라급이냐,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봐줘야 되겠죠.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를 말해보세요. 자, 연수는 아까 48kg이라고 했으니까 연수가 속한 등급은 여기 지리급이 되겠네요. 맞아요. 연수가 속한 건 지리급이고 범위는
45 초과 50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걸 잘 봐야겠죠. 45는 초과래.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 나타날 때 45 초과니까 여기는 빈칸. 맞아. 그 다음에 50 이하. 그럼 50은 포함하는 거지. 맞아. 50은 포함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맞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45 초과 이렇게 화살표 하고 그 다음에 52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범위 해주고 색칠. 요 범위가 45 초과 52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연수는 48kg이니까 당연히 요 지리급 안에 포함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표를 나타내 보면 쉽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결국 뭐겠어요? 경계값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45kg이야. 그러면 얘들아 무슨 급에 들어가야 돼? 어떤 친구 몸무게가 정확히 45kg이야. 그러면 여기 45 이하까지 했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급에 참가해야 돼? 한라급에 참가해야 돼. 그치? 아침밥 많이 먹어가지고 45.1만 나와도 지리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재는 날은 밥을 안 먹고 오겠죠. 잘못하면 등급이 올라가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50kg인 친구는 지리급을 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태백급 같은 경우는 이제 55kg 초과. 뭐 55, 60 막 너무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몸무게가 아예 넘어가는 친구들은 아예 넘어가는 친구들끼리 등급을 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자, 오늘의 암호는요. 여기 실생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름으로 가겠습니다. 씨름 알겠죠? 씨름이 암호예요. 지워야지. 수업 들은 사람은 암호가 있을 겁니다.